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을목일간의 소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49년생, 61년생, 73년, 85년, 97년생의 소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저에게 많은 힘이 된답니다. 꼭 눌러주세요. 자, 97년생 26세 여자분부터 보겠습니다. 정축생의 을사월을 보시고요. 자, 무신 대운을 제가 봤습니다. 무신 대운에는 을목일간의 신금은 정관이 되죠. 정관. 자, 26세에 와 있어요. 정관 대운에는 우리가 여자니까 뭐 직장도 되겠죠? 직장, 남친, 또 명예도 되겠죠? 나의 자존심. 이제 젊으니까 자존심, 나의 자부심, 자존심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정관과 어떤 역할적인 이 운이 오겠다. 그러면 내가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직장을 구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직장 운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대학원이나 이제 대학 박사학위를 따는 그런 과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런 과정에 거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남친이 생겨서 남친을 사귈 수도 있고, 이런 남자도 오고 직장 운도 오고 어떤 박사 뭐 그런 운들도 공부하는 운도 오겠죠. 아니면 내가 뭐 의사 되려면 어떤 레지던트로 뭐 아니죠, 여자분이니까 그렇죠, 레지던트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 일들과 관계 있는 일들이 생기겠다. 그래서 이 운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나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물론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여자분 이제 어리시니까 남자도 잘 만나야 될 것이고, 그쵸? 또 잘못하면 또 결혼을 일찍 할 수도 있어요. 연애를 일찍 해서 결혼도 일찍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이제 결혼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요, 아니면 남친을 만나도 이제 결혼 준비를 하려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또 이런 분들은 성격이 좀 다혈질이거든요. 다혈질이니까 이거 고쳐야 돼요. 잘못하면 내가 말을 함부로 한다거나 그걸로 인해서 내가 직장을 잘릴 수도 있고 남편하고 싸울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평생 동안에 말을 조심해라. 이 말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안 좋은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꼭 말을 조심하고요. 또 이분 같은 경우는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꾸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쁘게 꾸미고 다니는, 평생 동안 멋지게 하고 다니고 예쁘게 꾸미고 다니고 그런 현상들도 있고요. 또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니까 명상 같은 걸 평생 동안 하면 좋겠죠. 평생 명상. 왜냐면 평생 동안 신경이 예민해지니까 그거 좀 자기가,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그 침이나 아니면 그 정형외과 수술 뭐 그런 걸 차라리 하는 게 오히려 그런 쪽으로 직업을 갖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이런 좋은 운을 내가 받기에는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이 다혈질 이런 성격을 굉장히 많이 고쳐야 된다. 이걸 안 고치면 한 번씩 내가 애로사항이 생기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일단 이제 젊으니까 뭐든지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인생이란 게 항상 좋은 쪽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쁠 때는 되게 나쁜 운이 올 때는 되게 나쁘게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운이 왔을 때는 내가 더욱더 이렇게 겸허해지면서 내가 고쳐야 될 부분 계속 고쳐 나가면서 가다 보면 그 운이 내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새겨지니까 아무리 나쁜 운이 온다 해도 내가 몸이 배이면
크게 나쁘게 작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97년생 보고요. 또 다음 거 볼게요. 16, 37, 38 중간에 와 있네요. 미대원이에요. 을목일간의 미대원은 편제대원이죠. 편제대원. 편제대원에는 이게 남자분이시잖아요. 남자분에는 이게 아버지도 되고 또 재물도 되겠죠. 재물. 또 여자도 됩니다. 여자. 그쵸? 이런 경우는 이제 38세 중간에 와 있기 때문에 손재수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지출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특히 38세니까 뭐 결혼을 했을 분도 있을 것이고 결혼을 하지 않은 분도 있겠죠. 결혼 하지 않은 분들 같은 거는 여자친구도 되겠잖아요. 여자친구 때문에 재물이 깨진다? 이런 경우도 되고요. 아니면 부인, 막 결혼한 사람은 부인과 이제 헤어지는 단계? 헤어질 수도 있겠다, 잘못하면. 그죠? 왜 헤어지냐? 내가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 성분이 있어가지고요. 한번 화나면 뒤끝을 보지도 않고 그냥 그 순간에 내뱉어버리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여자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남의 가슴에 상처를 딱 내놓고 내가 언제 그랬냐듯이 또 나는 뒤끝이 없다라고 이렇게 무자비한 말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기만의 생각이지 상대방은 가슴에 한이 될 정도로 못이 박혀요. 못이. 그러면 특히 여자들은 더욱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성격 고쳐야 됩니다. 내가 결혼해서 오랫동안 같이 부인하고 살려면 이 성격 안 고치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운에 오면은 부인이 가만히 있을까요? 서로 헤어질라 하겠죠. 왜냐면 대못이 박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 운에는 지금 부인과의 잘못하면 헤어질 수 있는 갈등이 많이 되겠다. 아니면 내가 사업을 했다면 재물이 많이 손실이 되겠다.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물론 부인도 잘 만나야 되겠지만 나하고 궁합이 잘 맞는 여자를 만나야 되겠죠. 근데 일단은 내 운에서 와 있기 때문에 누구 탓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조심해야죠. 그쵸? 그래서 이럴 때는 또 아버지와의 인연이 또 끊어질 수 있어요. 아버지와의 인연이 또 많이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혹시나 같이 산다면 일단은 좀 조금 헤어져 있는 게 좋다. 헤어지지 않으면 내 아버지가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부인과의 갈등이 더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결혼했다면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평상시 결혼 안 했다 하더라도 아버지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게, 한 5년간은 떨어져 있는 게 더 좋겠죠. 그게 내가 아버지가 건강하게 가게 만드는 거, 아니면 내가 아프든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떨어질 인연은 조금 떨어져서 지켜봐야 된다. 아시겠죠? 그것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씨, 말이네요. 을축대운 말이 와 있어요. 그래서 간목일간의 을축대운은 편제대운이 되죠. 편제. 자, 이것도 아버지가 되죠. 여자한테도 아버지, 재물, 그쵸? 아버지와의 관계, 이미 헤어졌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경우는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올해 50세까지잖아요. 헤어진다니까. 아니면 아버지하고 좀 트러블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 내가 결혼해서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또 이혼을 해가지고 아버지 집안에 내가 들어가서 산다면 또 헤어질 수 있다. 그럴 때는 얼른 나와야 된다. 나와서 혼자 사는 게 더 낫겠죠. 그리고 또 이제 손재수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네요. 손재수. 재물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재물 때문에 내가 관재수까지 올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게 뭐 땅도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묶여 있다는 거잖아요. 묶여서 내가 만약에 대출 받아서 땅을 샀다면, 이것 때문에 대출 이자에 이자 뭐 이렇게 해서 땅이 안 팔려가지고, 그래서 돈이 나가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리고 내 자신이
이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울증이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못 갚으니까. 그걸로 해서 이제 법적인 일까지 일어나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가 많이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한다 해도 이게 자꾸 안 돼요. 내가 끝낼 때까지 한번 해보겠다 하고 또 법으로 안 되는데 또 법으로 하고 또 법으로 하고 또 법으로 하고. 왜냐면 승소가 안 나니까.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돈만 많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지 마시고 해결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50세 여자분이신데 다음 데뷔를 위해서 이걸 자꾸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라. 일단은 이제 큰 손재수가 일어났으면 이길 거라고, 소송에서 이길 거라고 자꾸 생각하시는데요. 이런 경우는 조금 많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한번 내가 엎질러진 물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어떻게 하면 처리를 빨리 할 수 있을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다음 인생의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빨리 여름돼서 빨리 헤어나오시고요. 마음이 우울하실 때는 좀 그냥 웃기 싫어도 웃고 친구들도 만나러 가시고, 그렇게 해서 자꾸 좀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마음을 자꾸 추스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와있죠. 간목일간의 개수는 편인이 됩니다. 편인은 문서겠죠. 어머니 문서. 나이가 62세잖아요. 나이가 62세면 어머니와 관계.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때는 뭐 문서에 관련된 것도 땅도 되고 뭐 집도 되고 여러 가지 문서도 되고 그러겠죠. 이거와 관련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남이 하는 거 내가 다 하려고 해. 남이 하는 거 내가 다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남이 땅 사면 나도 땅 사. 그보다 더 비싼 땅을 사고, 남이 자동차를 사면 그 자동차보다 더 비싼 자동차를 사고. 그래서 자꾸 욕심과 질투가 많다. 질투. 그걸로 인해서 이제 내가 조금 나중에 힘들겠죠. 지금은 운이 그래도 내가 주변에 좀 그래도 나에게 도움이 주는 그런 백도 많고 그렇죠? 근데 이 운이 지나가잖아요. 항상 61세 운 지나가면 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져요. 그래서 내가 잘났을 때 나를 낮춰야 되겠죠. 잘났을 때. 그래서 이런 운에는 욕심과 질투 때문에 내가 나중에 또 혹시나 그러잖아요. 대출 받아가지고 땅을 사거나 집을 사거나 뭐 대출 받아가지고 뭔 일을 하거나 해서 자꾸 그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내가 나중에 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좋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더 좋겠죠. 근데 항상 욕심 뒤에는 화가 와요. 화. 사람들이 그걸 몰라. 지금 내가 욕심에 빠졌구나 하고 몰라요. 근데 일이 그르치고 나면 그때서 알아. 아, 내가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거는 이미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후회하기 전에 일을 안 저질러야 되거든요. 근데 꼭 사람들은 후회하고 나서 일을 저지르고 나서 후회를 하죠. 근데 꼭 그런 일들이 오니까요. 좀 후회하기 전에 내가 잘 이 욕심도 내려놓고 질투도 내려놓고, 아, 너가 땅 샀어? 정말 잘했다. 우리나라 사람 그러잖아요. 남이 땅 사면 배 아파하잖아. 그 심보들을 고쳐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쵸? 근데 그 자리에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꼭 내면 마음속으로는 못 되기를 바래요. 그게 참 잘못된 우리나라의 심보야, 심보.
우리나라의 심성이 그걸 좀 바꿔야 돼. 그쵸? 근데 나부터 바꿔야 되겠죠. 나 하나부터 바꿔 나가기 시작하면 계속 바꿔지겠죠. 왜냐면 내 하나가 잘하면 그 한 사람이 또 저 사람이 아 나한테 잘했구나 하고 그 사람이 또 딴 사람한테 잘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근데 내가 하나 욕심내면 딴 사람이 또 욕심내요. 꼭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부터 버려야 된다. 일단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내가 그르치는 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어머니와 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나이에 뭐 어머니랑 같이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뭐 돌아가실 수도 있다거나 아니면 어머니하고 따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거나 혹시나 뭐 부인하고 이렇게 그 어머니가 부인이 안 모신다고 해가지고 어머니하고 헤어졌다 해가지고 부인 탓하지 말고요. 내 운에서 부모 어머니하고 헤어지는 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온 거거든요. 근데 꼭 사람들은 부인 탓을 해. 남자들이 대부분. 그 반성해야 돼요. 내 운에서 온 거니까. 어차피 헤어지지 않으면 돌아가실 거거든. 아니면 아플 거거든. 그거 감당 누가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운이 서로 인연이 이제 곧 헤어질 운이 오니까 준비를 하셨다가 어머니랑 잠시 떨어져 있다가 다시 5년 후에 다시 모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요즘 어머니들이 아프셔가지고 요양원으로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요양원에 모시고 있으면 집으로 이렇게 모시고 오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꼭 이런 경우는 내 운에서 이렇게 왔구나 하고 인정하고 내가 고쳐 나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74, 75 기축대원의 말에 와 있네요. 자, 목일간의 기축대원은 편제대원이잖아요. 편제는 이분이 여자분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죠. 이제 내가 74세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할 수는 없고요. 물론 이제 더 오래 살아 계신 분도 있지만 재물 때문에 법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법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미 벌어졌을 수도 있고요. 법 때문에. 아니야, 법 때문이란데 재물 때문에. 이게 뭐 형제도 되고 친구도 되고 주변 사람도 되는데요. 그런 분들에 의해서 내가 어떤 뭐 혹시나 어떤 데다 투자를 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투자한 만큼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그걸로 인해서 손재수가 왔다는 거죠. 손재수. 돈이 많이 나갔다. 또 나갈 일이 생기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법으로 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분도 항상 남 좋은 일을 많이 시켰어요. 남에게 잘하려고 남한테 다 퍼주는데 우리 가족 실상 우리 가족 형제 뭐 그런 거 다 못했어. 남한테 잘 하느라고. 근데 그거는 남편한테도 못하고 인정하실란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여하튼 이런 것들도 분명히 지금 상황에서는 자꾸 손재수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이럴 때는 항상. 그리고 투자를 하면 안 되는 때거든요. 항상 이때 뭐 투자해가지고 이게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뭐 지금 뭐 이때 뭐 73세 때 뭐 투자해가지고 지금 벌어지고 본래는 이때 투자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런 형상국이 생깁니다. 이분도 잘 돌아다니시는 분이네요. 많이 여기저기. 자, 그럼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도 좋아요, 구독 꼭꼭꼭꼭 눌러주세요.